이번 코너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해부해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공유의 집입니다. 가끔은 쓸쓸하고 외롭죠. 이제 혼자 갇혀있기보다는 제 생활을 공유하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좋잖아.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공유는 즐거움이다. 난 공유가 너무 좋아. 공유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 나누면 행복할까?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 언니다, 언니. 어이구, 어이구. 야, 진짜 갖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야, 이거 보고 싶었어. 오징어 하자, 오징어. 공유하면 즐겨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일단 가장 최고야, 이게. 안말이다, 안말이다. 야, 이 센스 있는 것 봐. 아 저거 좀 더. 아, 좋아요. 예, 저거 원합니다. 나 저도 잡으면 돼. 네. 아, 이거 가지고 가도 되나? 아, 이거 세트인데? 이거. 이것도 세트인데, 3세트인데, 이게. 각자 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힐링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하는 힐링 방법을 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 갈 예정입니다. 잠깐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제 컴퓨터 설치했거든요? 설치했어요? 네네네, 했어요. 은평 공유센터. 야, 우리 또 필요한 거 없겠지? 살아보고 일단 뭐 필요하면은 공유센터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그냥 빌려올 수 있어요. 은평 구에서. 이렇게. 네, 구에서 하는 공유센터가 있더라고요. 정말? 네.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해요? 에어프라이기도 있다. 아까 탕수육 남은 거. 우리 이거 가져와요. 블루투스 마이크. 오, 때려. 야, 비눗방울 발생기가 저걸 엄청 좋아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빨리 가야 되지 않아? 네, 가요. 이제 가요. 근데 우리 뭐 타고 가지? 와우바우. 나 침 나왔어, 지금. 나 여기 여기 지금 침 뿌린 것 같은데, 손에. 근데 차가 어차피 제 거밖에 지금 없는. 당황했어. 없잖아요. 해야죠. 해야지. 어우, 묵직해. 아이고야. 나 너무 진짜 고맙다, 미치겠다. 준사. 진짜 미치겠다. 찬찬히 왔다고, 찬찬히. 가자. 오, 와, 나 진짜 못하겠는데. 오, 부드러워. 옆에가 넓어가지고. 오, 야야, 왔다. 오, 안 돼. 자. 해줄게. 홍철현과 창미가 이렇게 운전을 한 용기도 있었겠지만 저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많다, 뭐가. 벌써 배려하게 다 했다요. 이거? 이거 막 집으면 되나, 그냥? 딩동댕. 하나. 비눗방울 발생기. 여기 있네. 딩동댕. 이 정도면 될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야. 야, 내가 중승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한강을. 저기 빨리 저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이제 여기다가. 네. 됐어. 좋아요. 이리 오실까? 그러면 내가 14,000원 줄 테니까 네가 1,000원 남겨놔라. 13,000원에 합의를 보라고 알았지? 저 동전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남색 트렌치 코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제품 네네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예. 정말 이게 아직 뜯지도 않았네. 와, 새거네요, 새거. 결제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우, 예, 꼭 13,500원이라는 이 500원이 그 이유가 꼭 아니면 얼마? 13,000원으로 뭐 좀 네네. 그 깎아줄 수 네네. 13,000원으로 그러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진짜 500원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메뉴는 아까 등갈비. 만들고 요리하시고. 김치 너무 맛있겠는데? 그치. 대박. 맛있겠어? 자, 넉넉히 자, 넉넉히. 밥도둑. 웬일이야. 예술이야. 근데 여기 진짜. 짝짝 찍어 먹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인데요, 제대로? 이거 비주얼 이거. 난리 났죠?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건 가게에서 파는 느낌인데 진짜. 이거 아까 빌려온 거? 예. 이것도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빌린 거. 박수. 감기가 언젠간 났듯이 그래.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날 거라 믿는다. 제가 처음으로 되게 행복하게 부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이 노래 부를 때 좀 이렇게 울면서 울컥하듯이 불렀었는데 흥얼거려도 오늘은 처음으로 웃으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박수 한번 주자. 감사합니다. 공유란 소유할 때보다 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뭐 마음이든 악수든 포옹이든 인사든 내 몸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거. 네,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 공유의 집,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보다 쉽게 담아내기 위해 신개념 실험 리얼리티라는 관찰 예능식 화법을 내세웠습니다. 기획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포맷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공유경제라는 게 뭐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는 이야기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친숙한 화법을 택하는 거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네. 생각을 해요. 문제는 공유 시스템의 어떤 정보 제공 측면을 제외하면은 채우는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좀 크다라는 느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히 봐왔던 스타들의 그냥 일상 관찰 예능, 1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는 뭐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다 같이 한 집에 모였을 때는 기존의 그 동거 예능 형식, 좀 너무 익숙한 그림이어서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건 공익의 목적을 담은 공유라는 개념을 이제 끌어왔다는 것이고, 세트도 이제 빈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은 좀 신선했는데, 시청자들이 이 관찰 예능을 보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 커야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느끼고 정보도 얻을 텐데, 일상 관찰을 통해서 공유가 사실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사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거나 좀 더 잘 녹아져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두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형식적인 부분에 대중적인 어떤 이 그릇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채우고 싶은 교양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과연 이 프로그램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봤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유 경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의 반대말이 아니라, 제가를 샀을 때도 우리가 그걸 100% 활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기에는 또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쉐어하는 식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활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그 중요한 거는 사기엔 부담스럽지만은 산 사람도 100% 활용할 수 없는 재화, 집이랑 차가 중요하죠. 사기 비싼 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부터 집을 이렇게 제작진이 우선 깔아줘요. 이 공유 경제의 가장 기본이 공간의 쉐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게 다 마련된 부분에서 자기들 그냥 물건을 갖고 와서 다 같이 우리 모아놓고 재밌게 놀자.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기존의 그 합숙 예능과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정말 모르겠어요. 공유경제가 아직 낯선 개념이고 논쟁이 되어가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화두를 다룬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예능의 화법을 빌려온 것은 저는 뭐 해볼 만한 시도였다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그 담긴 내용이 그렇다라면은 나누면 과연 행복한가라고 질문을 분명히 던져놓고 그에 맞는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거의 없이 결국에는 이렇게 초반에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했던 박명수 씨마저 나누면 즐거운 것이라고 답을 서둘러서 내버리니까 그런 점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만 있고 경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분들이 경제적 주체로 한 번 순간도 그려지질 않아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활동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기획 의도에 맞는 포맷을 정말 만들었는가에서 그냥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네, 주제는 신선했지만 정보의 측면이나 그 개념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소 아쉬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들이 서로의 물건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 외에도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 정보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실제로 공유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듣는 거여서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송 끝난 다음에 그 사이트가 다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정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좀 단순 체험 이상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스타들이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중국어를 하다 텐데. 사기도 한번 당해보고. 네, 그렇죠. 그냥 허당 김준수라는 어떤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걸로 끝나버려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웠죠. 덧붙여서 좀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이제 박명수 씨랑 김준수 씨가 이제 커피포트 직거래할 때 이제 500원 깎는 장면이었는데 500원 아껴. 알았어, 나 가 있을게. 500원 어떻게 깎아야 된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14,000원. 야! 하라고, 씨. 아니 몸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초조해져 미치겠네 이거. 사실 그거보다는 직거래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조언을 해줬으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가 되었을 텐데 너무 좀 자기적인 모습을 좀 재미를 주려고만 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는 것들이 경제 주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상황을 그냥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게 김준수 씨의 마이땡땡을 이제 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차를 공유할 수는 있죠. 차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를 공유할 이유가 조금 더 없었어요,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경제라는 거는 버킷리스트 체험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쉐어했을 때 어떻게 이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찬미 씨가 이거 차 긁힐까 봐 정말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라는 게 이 제작진이 만들어놓은 공유라고 하는 걸 수행하는 역할만 하니까는 이런 그냥 엉뚱한 장면들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로 공유경제를 정말 뼛속까지 체험해보자는 게 목적이었다면 정말 차가 없어서 차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단기 차량 대여랄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험해봤었어야 됐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공유경제를 체험해보고 그거의 장단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전달해야 되는 주제를 못 전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런가 하면 공유의 집은 10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등장한 김준수 씨와 또 무한도전의 멤버였던 박명수, 노홍철 씨의 제외로 방송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죠. 이외에도 배우 박하나 씨, AOA 멤버 찬미 씨 등 총 5명의 스타들이 출연했는데요. 가장 화력이 돋보였던 출연자는 누구였나요? 저는 처음에 박명수 씨, 노홍철 씨 두 분 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콤비 이렇게 해서 나올 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 어떤 예능의 문법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둘을 따로 떼어서 계속 동선을 다르게 해서 각각 예능 경험이 조금 적은 팀들에게 붙여줬던 거는 되게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박명수 씨, 김준수 씨 사이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면서 좀 저거는 생각보다 재밌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쭉 하나, 내려가. 쭉. 어때? 시원해? 시원해, 안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그 상태에서 자기 들어, 가. 이건 강제적이잖아요 이거. 하라고. 어떻게? 자, 이렇게 하고 호흡으로 음파.
멤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쪽은 이제 예능에 익숙치 않은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예능 고수기 때문에 둘을 붙여놨을 텐데 사실 김준수 씨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낮은 거에 비해서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던 건 사실 김준수 씨의 출연 여부가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분명히 이분이 외부 활동도 좀, 그러니까 좀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허당 캐릭터로 좀 소비되거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개연성이 나오는 건 있는데 정말로 이제 이 우리가 공유의 경제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럭셔리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뭔가 카메라가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사실은 계속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김준수 씨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이 김준수 씨를 푸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겠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예능에서 좀 시청자들에게 적재적소의 어떤 공감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박하나 씨의 이야기가 혼자 사는 싱글 여성으로서 어떤 삶의 전환점에 있는 거잖아요. 30 중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일로 이제 점점 잘 풀리는 건 좋은데 내가 내 나이를 돌봐주지 못했다는 거에 확 뭔가 어느 날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찬미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았는데 많은 정보를 실제적으로 찬미 씨가 담당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두 분이 좀 담당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찬미 씨가 좀 활약이 돋보였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돌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숙소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규칙 정해요. 굿아이디어다. 그쵸? 이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쓰고 있잖아. 공유하고 있잖아. 만에 하나 고장이 났어. 수리비는 나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우리 숙소 생활을 할 때는 다 같이 쓰는 거고 뭔가 하나 고장이 났으면 다 같이 부담했어요. 또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엇나가지 않게 이렇게 함께 지내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진정성을 좀 주는 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찬미 씨의 어떤 그 캐스팅이 좀 돋보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노하우를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중심 인물을 가지고 가면은 되게 프로그램이 표류하지 않겠구나. 조금은 더 중심을 찬미 씨에게 몰아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미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꼭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n분의 1이라는 규정을 찬미 씨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실제 공유경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었어요. 공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찬미 씨가 어떻게 입장을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저는 그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의 이득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정규 편성에서 이어진다면은 사실 그런 찬미 씨를 중심으로 해서 n분의 1 규칙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연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의 집 제작진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공유의 집 첫 번째 편은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왜냐면 출연자 조합이 평소 예능의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출연자들이고 이제 박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반려조를 키운다든지 노홍철 씨도 이제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쓴다는 등의 어떤 약간 처음에 그 개인 VCR이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공유의 집으로 옮겨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에피소드를 만들까 사실 기대한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작진들이 이런 출연자 섭외까지는 좀 공을 들여서 좀 고민을 했었다면 에피소드를 개발해서 좀 이어나가서 재미를 더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차별화된 아이템,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쉽게 꺼내지 않았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맷 때문에 어떤 그 다루고자 하는 테마의 묘를 못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포맷이 최선인지 제작진들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썼던 그 합숙 예능이라는 거에서 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세밀하게 이 기획에 맞춰서 포맷을 다시 재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쉬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는 카드로 던진 거는 자꾸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 만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일럿에서 보여준 형태는 단지 이러한 트렌드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라는 거에서 머물러서 사실 이부작으로 보여주기에는 좀 버거운 이야기이기도 했고 좀 정규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고민을 거쳐서 다듬어져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공유의 집, 의미의 재미를 더한 공익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